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도의 윤정도입니다. 3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기술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들의 급등이 나왔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려하셨던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지금까지 우려하셨던 우크라이나발 악재 요인, 모든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계좌가 시뻘겋게 물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을요, 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물어보십시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요, 앞부분에는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 월요일에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0분 동안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슈가 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죠. 뭐 위메이드넥스 같은 종목은 월요일에 상한가, 또 화요일에 19%의 급등, 수요일에도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OCI 같이 시가총액 3조를 넘긴 종목, 이 OCI가 목요일에 18%, 그리고 또 금요일에 또 추가적으로 5% 변동이 나왔죠.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거기에 이슈에 또 흠뻑 젖어 있는 한일사료의 금요일 상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이렇게 붉게 든 종목이 많이 있으신지요?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목요일 날 너무 과도한 조정. 다행히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는데 3거래일 연속 나스닥, 또 미국 시장에 반등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부터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진단 받으시는 동안 빠르게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와, 내 종목도 시원하게 풀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하이닉스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요일 날 기준인데, 이쪽 자리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화면 나오는 부분이 목요일 날 음봉부터 나올 거예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장대 음봉 멀리 잡혀 있는데 보이시겠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 장대 음봉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소폭의 반등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목요일 날 왜 장대 음봉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 이 기조가 월요일에 이어져서 상승일 때 확인형이 떠주고, 그리고 시세가 강하게 좀 나와줄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흐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이 작년에 예상한 부분이 우리가 222조 정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영업이익 중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실로 어마어마하죠.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삼성전자 63조고요. 하이닉스가 올해 기준에 16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삼성전자 1등이고 하이닉스 3등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최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제대로 보시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이냐면 유가증권 시장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 5월 26일 기준입니다. 목요일 날 종가 기준이에요. 그 목요일 날 종가 기준에 2,443조예요. 2,443조.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목요일 날 기준에 393조, 하이닉스가 75조까지 밀려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시가총액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은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는 19.11, 하이닉스는 3.65.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255조의 전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은 23%. 그리고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 6.53%인데 이 부분이 조금씩 더 상향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둘이 합쳐서 30% 수준의 영업이익 비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종목을 합쳐서 전체 상장 주식의 비중은 얼마? 19%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0% 매출 영업이익을 다 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저평가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가 대비해서 50%가 들어 올려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그 이상으로 들어 올려줘도 이상할 게 없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미치는 영향, 또 삼성전자 1,000원당 0.8포인트가 움직입니다. 그 영향. 또 하이닉스 1,000원당 1포인트 정도가 지수가 변동이 나와요. 그럼 흔히 얘기하는 이번 주 중에 하이닉스 뭐 10만 원 또 이탈될 거야. 막연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전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지량 가격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의 점유율, 하이닉스의 점유율 뭐 이런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럼 목요일 날 조정받은 건 뭐예요? 엔비디아의 시간외에서의 6%의 폭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낸드 플래시 부분이죠.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부분 인텔에서 10조 원을 주고 인수를 하고 그 승인받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고. 근데 이번에 그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1분기 실적이 다소 둔화됐다. 매출이 10% 둔화돼서 4조 원 수준. 그리고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살짝 내려갔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이 굉장히 깊어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께 올해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기준에 목요일 날 기준에 PER과 PBR이에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 수익 배율 얼마큼 벌었는지 그 번 것만큼의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2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6배가 안 돼요. 지금 주가 대비 2배가 올라와도 시장 평균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PBR이 지금 1배 수준인데 주가가 2배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2배 올라오면은 PBR도 높아지죠. 그걸 가지고 고평가다 저평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거죠. 비슷한 시기가 언제 있었냐면 작년이요. 작년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매도 부분이 그닥 개인들이 얼마 떠났어요? 7억 2,800만 주에서 192만 주뿐이 안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도 안 돼. 0.2% 떠안고 주가는 4.63% 급락을 했으니 당연히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와서 시장에서 가장 탄력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된 거죠. 월요일 날은요. 충분하게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왜? 예전처럼의 이러한 조정폭 개인들이 하루에 780만 주씩 떠안는 그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살짝 나와 있는데 공포감이 먼저 앞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펀더멘털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PBR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PER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너무 시장 가격 메리시 부각되고 있는데 그럼 메이저들도 사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10월 13일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하이닉스 금액 기준으로 얼마요? 2조 4천억. 지분율 기준에서는 거의 3% 수준. 물론 그게 한쪽에 외국인들의 외끌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기간도 순매수가 돌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 물량 1,700만 주 개인들이 뺏기고 2천만 주 수준의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는요, 평균 단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단가가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 11만 7천 원입니다. 전체 외국인들은 지금 49%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산 2천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11만 7,600원에 평균 단가에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 이상 3%에 달하는 매집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요?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 주가로 감안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14만 원대, 15만 원대. 그게 언제 나오냐고요? 지금 거래를 수반하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려놨죠. 만약에 지금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월요일 날 이 흐름이 상승 잉태 확인형 이 4대 천왕 캔들 안에 들어오면 어떤 모양새예요? 요 모양새죠. 요 모양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포털 뒤져보시고 뭐 유튜브 뒤져보시고 그러면 자료가 많아요. 윤정두가 지금 준비해드린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달라요. 어떤 내용이냐면 맨 윗단에 보시면 5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 지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거래일, 10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 지속. 그리고 이 기간은 3거래일,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드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변동성까지. 그것이 명확해져야만 다음 범위에 있는 이론이 맞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승 형태 확인형이 확인이 됐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없는 내용입니다.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가 이 부분을 만들어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없는 상태의 거래일수의 패턴이나 캔들의 크기를 논하지는 않았겠죠.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윌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 그럴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지는 않았겠죠. 결론은 이 자료 부분, 오늘 상담 신청하시고 또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내가 어떻게든 이 장에서 원금 회복이 아니라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자료,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자료 한 권 통째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착순 딱 100분께 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상담 신청하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일주 월봉의 하이닉스의 흐름에서 이러한 흐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요? 월봉 기준에서요, 여러분들이 10월 저바닥에서부터 하이닉스가 10월 저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9,500원에서부터 13만 원대까지 50%가 들어 올려진 거예요. 50%가 들어 올려진 건데 그 이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저 바닥 9,500원을 찍을 때 당시에 실적 전망치 그때는 9조 5천억 전망을 했어요. 올해 실적을 순이익을 올해 순이익 기준이 12조 8천억 수준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면 저 바닥 대비해서 순이익 증가폭만큼 30% 이상 40%만 움직여도 그 가격이 얼마? 13만 원대이다. 그 13만 원대의 흐름을 지금의 위치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왜? 실적이 뒷받침돼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수급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부분이에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도지 양상의 흐름이 나와줬다. 월요일 날 기준에 움직임이 강화된다면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력 포트폴리오로 업종 대표주로서 꽉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량주고 대형주여서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으로도 나쁜 위치가 아니다. 수급이 긍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하이닉스 진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종목 진단 의뢰하신 종목이 이마트 맞으시죠? 네네. 예, 이마트 언제 편입하신 거죠? 지난달에 했나요? 이번 달 초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수를 좀 했어요.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아, 많이 그랬더니- 떨어진 것 같아서 낙폭과대인 네. 것 같아서. 그래 보니까 그 14만 원대에서 예. 놀던 게 좀 떨어지길래 한 12만 천 원에 한 20% 매수를 했더니 계속 사고 난 뒤부터 떨어지길래 이게 예, 뭐가 좀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서는 엊그저께 뭐 보니까 이마트도 자기 자사주를 뭐 100만 주인가 매수를 하네 뭐 이런 네. 얘기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예, 예.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첫 번째 이마트 편입하신 거는 낙폭이 좀 심해서 편입을 한번 네네. 해보신 거고, 그죠?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고 예. 손절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가지고서 자, 잘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아까 얼마에 하셨다고 그랬죠? 12만 천 원이요. 12만 천 원. 뭐 12만 네. 천 원이시고 지금 뭐 11만 5천 원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은데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 지금 주식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마트의 상장 주식수? 잘 모르겠어요. 잘 그거는. 모르시죠? 앞으로는 네. 상장 주식수 알고 계셔야 돼요. 2,780만 주짜리인데 그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HTS에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11만 5천 원에 2,780만 주 하면은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3조 2천억이 나와요. 그럼 3조 2천억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한 260개 종목 하거든요. 그럼 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은 일단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중형주 이상, 대형주급에 그래도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뭐 펀드멘털적인 부분은 인정을 받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마트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업체,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가 창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 텐데 현재가 창하고 그리고 뭐 기업의 펀드멘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창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를 보실 때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은 많은 분들이 내가 산 가격, 12만 원에 산 가격은 기억하는데 그걸 기억 못 하세요. 어느 거? 내 주식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식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 그리고 대주주가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종목이 3조 2천억짜리 종목인데 이게 과연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죠? 그 정도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조 2천억짜리의 긍정적인 종목인데요.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업 공정공시 내용에 들어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주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자사주 부분이 첫 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인데요. 그러면 벌써 이미 취득이 된 걸로. 그리고 100만 주를 결과 보고서니까 취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이 지금 완료가 됐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사주 취득 부분은 첫 번째는 3개월짜리 공시가 있어요. 그럼 3개월짜리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오면 그거는 실질 장래에서 지금 당장 사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1년에 걸쳐서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나오는 거는 주가가 크게 변동이 나오면 그때 돼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는 벌써 이미 자사주가 매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질문 주신 고점이나 뭐 저점 또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자, 지금 보시면요. 일주월봉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일주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인 흐름이 저도 오랜만에 좀 보는데 고점 대비해서 계속 밀렸어요.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월봉부터 하나 천천히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에서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월봉 차트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제 앞으로는 계속 회색 선으로 10MA를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10MA라는 게 뭐냐면 10개 봉에 대한 종가 평균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뭐 밑에는 거래량이고요. 요 소나 모멘텀 차트라는 요거는 요 기울기를 선행시킨 보조 지표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 요 줄은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주가가 움직이려면 이마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어떻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메이저급에서 매수를 유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의 수급만 계속 늘어나 있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일단 첫 번째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뭐 안정성을 놓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기준에 원하시는 변동성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안 들어오더라도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만 살아있으면 변동성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거래량들이 터져 있을 때는 꼬리가 달리더라도 전체 변동성 크기가 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2020년 이후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캔들의 크기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러한 변동성의 크기 아무래도 이러한 캔들 크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캔들 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가실 때는 여보세요? 네네. 예. 그래서 저러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생각하실 때는 뭐 좀 낙폭이 심화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 등락률 수준 정도로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시장이 돌려질 때 기본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실 건 아닌 것 같고 짧게 가지고 가신다면 일봉상에서 기본적인 추세 부분 어떤 부분이요? 기본적인 추세 부분이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겨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1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12만 원은 분명히 돌파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낙폭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12만 원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그때 거래량 부분이 충분하게 하루 거래량은 얼마요? 최소 앞전에 거래량 부분들 있죠. 이러한 거래량 부분들 30만 주를 실어주지 못하고 12만 원 언저리에서 맴돌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들어가신 가격이 낙폭이 심화돼서 들어갔다 하셨는데 시장에는 지금 낙폭 과대주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주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하시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로. 그리고 맨 시간 뒷부분에는요. 거래량 교육 해드릴 테니까 그 거래량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전화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15시간짜리 동영상 USB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공부하시고 나중에는 뭐 우량기업이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마트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은 좋아요. 긍정적인 업체이지만 지금 외국인 기관 메이저의 수급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거래가 지금 평상시보다 많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망 그리고 가지고 계신 물량은 반등 시에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KMW요. KMW? 네, 예, 잠시만요. KMW 언제 사신 거죠? 즉 한 2년 됐는데요. 2년이요? 네, 팔고 또 샀는데 물려갖고 아이고, 얼마에 사셨다 그랬죠? 5만 1,000원 정도 되는. 5만 1,000원. 그리고 그 비중은요? 한 15% 내지
15%. 그러면 네. 이 맨 처음에 사실 때는 어떤 이유에서 사셨어요? 그때 그 캠핑 좀 잘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익 나고 팔고 다시 사고 물렸거든. 아, 5만 원대. 네.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기를 지금 뭐 KMW 조금 앞전 전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KMW도 이게 시가총액은 굉장히 우량해요. 시가총액은 지금 1조 2천억인데 뭐 이 1조 2천억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 시가총액의 기준에서 좀 저평가 상태냐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KMW에 HTS 들어가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PBR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종목이 10,000원이다 했을 때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4.92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10,000원짜리 종목이 49,200원에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KMW도 어찌 보면 기술주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KMW 같은 경우에 앞서 보여드린 하이닉스는 1.1배에서 움직이는데 KMW는 지금 어떻게 움직여요? 4.92배. 그러니까 저평가는 좀 아니다. 그리고 PER이라고 해서 12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PER이 49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도 주가가 사실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다만 성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도 아무래도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탈출해서 좀 빠져나올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만 원대 들어가신 가격이면은 아마 작년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에서 보시면 19년도 이후 그리고 줄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5만 원의 기준이면 아유. 이 정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려 볼게요. 요 기준에서 2년 전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2년 전이죠? 네, 수익 2년 났다가 다시 네. 들어간 거예요. 요때잖아요. 요때. 그죠? 네. 이때. 그러면 지금하고 이때하고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실적이 잘 나오냐 그걸 보잖아요. 네. 그럼 기술적 분석할 때는 뭘 보냐면은 수급과 심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증권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자격증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수급과 그리고 심리. 그러니까 수급이 90%고 심리는 한 10%라고 이 정도는 생각해요. 심리라는 건 뭐냐면 요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막 수익 내고 매수 매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여보세요? 네네. 예. 그 당시에 지금 힘내셔야 돼요. 종목이 좀 어렵다고 힘 빠져 계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매수 매도 하실 때 분명히 뉴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보도자료 내용이. 근데 그때는 아마도 공시 내용은 없을 겁니다. 공정공시 내용은 제한적이고 뉴스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지금의 경우는 수급과 심리라고 그랬는데 네. 뉴스 보도자료 내용이 거의 요즘에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그러니까요. 그쵸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급도 안 늘고. 없어요. 외국인도 지금 사는 것도 없고 기관도 사는 거 없어. 빨간 색깔 네, 선이 다 그런가요? 개인이거든요. 개인들만 지금 계속 사온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너무 힘드시더라도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월요일 날이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일단 정리를 하시고 언제 이 종목은 편입을 하는 거냐면 네. 무조건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쉽게 두 가지만 딱 보여드리고 끝을 낼게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부터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나시려면은 한 가지 더 기업 분석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과거 것까지 다 안 보더라도 지금 당장 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면은 공정공시 내용인데 뉴스 내용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전 거를 찾아보시더라도 공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보도 자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도 자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하루 거래 대금도 뚝 떨어져 있죠. 없어요. 안 돼. 결론은요. 지금 나도 2년 전처럼 변동성 매매 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막 거래량 터지는 거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타깝지만 KMW에 대해서
뭐 다른 데 보시면 이럴 거예요. 뭐 얼마까지 올라오고 얼마까지 내려오고 그거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거래대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빠져나오셔서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셔서 변동성이 있는 종목,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 뭐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또 기아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극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닥 대비해서 지금 올라와 준단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끌어주면서. 아시겠죠? KMW 그래도 가격을 원하신다면 일봉에서 마지막 가격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봉 보고 가격 말씀드리면 네, 얼마 정도 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4월 이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잘 한번 볼게요. 이때 미끄러져 내려온 그 큰 음봉 있잖아요. 이 음봉 기준에서도 거래 대금이 사실은 크게 실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 기준을 돌릴 힘조차 지금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행보만 하고 32,000원, 33,000원, 예? 지금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거. 행보만 하고 있는 것 같아. 횡보? 그 가격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게 그 위험해요. 그 생각 자체가 조금 위험하신 게 네.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저점이 조금씩 낮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기본적인 걸 보셨잖아요. 실적이나 자산 가치가 뛰어나면 좀 오랜 기간 갖고 가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다시 불거져서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최소 300만 주씩은 터져줘야 시세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 그게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정도는 돼야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하루에 거래량이 한 60억, 60억 정도 되죠. 한 100억 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측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2,000원 정도 움직여도 매물에 부딪히니까 32,000원 그리고 혹은 밑으로도 밀려 내려오면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32,000원? 32,000원.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종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LG전자예요. LG전자요. 예, 60%. 60%. 예.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그래도 네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비교적 이 종목이 그 많이 무너진 거 대비해서는 그죠? 조정을 뭐랄까 시장 조정 받은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단가가 손실은 많으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반등이 그래요? 나온다면은. 그래서 네네. LG전자는 뭐 누구나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LG전자가 지금 요걸로 볼까요? 한번 기업가치 부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가치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업가치가 PER이 6배예요. 하나를 더 볼게요. 죄송한데 제가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죄송한데 자 컨센서스로 볼게요. 컨센서스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하고 이제 저 PER 부분하고 같이 놓고 보여드릴 텐데 이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LG전자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죠? 네네네. 매출도요 1년에 80조씩을 내요. 이런 업체가 없어요. 80조를 내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전에 핸드폰 사업 모바일 사업 띄어내신 건 아시죠? 적자가 심해가지고 모바일 사업을 이렇게 띄어냈거든요. 핸드셋 예전에 LG 핸드폰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업 띄어낸 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나서 전장 사업을 붙였습니다. 전장 사업을 붙였는데 성과가 지금 안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안정적인 부분은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럼 결론은 전장 어떻게 해야 사업 될 때문에 거냐? 매수한 건데요. 예? 전장 사업 때문에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장 사업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시면은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지금 LG전자를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중기적으로는 보실 것 같은데 단기로 예. 보세요, 중기로 보세요. 장기로 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장기로요. 예. 그러시면 가지고 가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기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모두 다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꽉 멈춰 있거든요. 근데 중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저평가 상태로 오래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지금 기업 가치가 PER이 6배라는 거는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80조의 매출을 낸다? 브랜드 네네. 가치도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럼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주월봉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주월봉을 같이 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때부터로 당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그냥 전체로 보죠. 월봉으로 전체로 보셔가지고 2015년 12월 이후에 사실 이제 우리가 IT 종목군들은 마지막 자락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경우가 되고 실질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저 2015년 왜 2015년을 말씀드리냐면요. 금리를 올린 게 미국 금리를 올린 게 2015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9년 6개월 만에 올렸단 말이에요. 경기가 살아나서.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지금의 흐름은 사실상은 저 바닥에서는 강세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입니다. 그만큼 펀더멘털도 우수하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이 거래량 수준이 터져줘야 돼요. 오버슈팅이 나온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그러니까 월 기준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탄력적인 시세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너무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봉이나 일봉 보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가치 평가로서는 지금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앞전에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때가 전장 사업 핸드폰 사업을 떼어낼 때예요. 핸드폰 사업 떼어내고 전장 사업을 붙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이 앞전의 흐름까지는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고점 라인 부분, 그러니까 10만 원 선에서의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10만 원 선에서의 지지 라인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맞는 말인데 시장 상황 감안하면은 10만 원 선을 무너뜨리더라도 그것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지금 많이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이 지금 얼마시라고 그랬죠? 60%인데요. 60%이시면은 그거는 12만 원 수준으로 올라와서 이 그 손실폭이 아닐 때 있죠. 그때는 예. 조금 줄이세요. 60%라고 한다면은 뭐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중이 한 종목에 60%면은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 미만 정도로만 조금만 줄여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제가 좀 네.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여기다가 네. LG전자에다 좀 추가 매수해서 그냥 장기로 좀 가지고 갈까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거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요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뭐 사실상 비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량주라면은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LG전자라는 종목도 우량주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만 이겨내실 수 있다면 그 전제 조건을 꼭 달아드립니다. 또 장기시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예. 무조건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평가해도 뭐 시장도 조정을 계속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제 추가 편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요 거래량들을 좀 봐주시면 좋아요. 이 거래량 부분은. 근데 요 거래량을 매일매일 보시기가 어려우면 요 HTS나 이렇게 보시면은 5MA, 20MA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기 좀 어려우시죠? 네. 거래량 매일매일 체크하시기가. 그러시면 예. 제가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 부분이 일봉의 기준에서 하루에 그래도 100만 주를 넘겨주는 시점.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하루에 100만 주를 넘겨주면은 5일 동안 그리고 20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시장의 관심을 다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급등이 아니더라도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이 앞전에 보시면 LG전자가 움직임 폭이 나오는 게 어느 거예요? 저쪽 맨 왼쪽 보시면 거래가 일단 실려 있죠. 예. 거래가 실릴 때의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추가 편입을 하시더라도 거래가 최소 100만 주 이상이 형성될 때 그때 추가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은 예, 예. 어떻게 해요? USB 15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 네네.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앞서서 아무래도 종목보다 전체적으로 종목을 보는 방법을 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 주 기준에서는요, 종목 상담을 더 많이 해드릴 겁니다. 지금 미리 문자를 남겨놓으시고 또 다음 주에도 기다리셨다가 문자 넣어주시고 전화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쉽다. 윤정도 얼굴 보고 뭔가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2시에 오늘입니다. 오늘 2시에 강연회가 있고 토요일마다 2시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뭐라고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불기둥 종목 잡아내실 수 있는 핵심 기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도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종목 상담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하나 있어요.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만 그래야만 뭐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움직임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거래대금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시가총액 내 종목의 주식수가 몇 주인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월요일에요. 불기능 종목 바로 잡아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 화면 보면서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금요일자 기준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부터 20위입니다. 굉장히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뭐 플레이위드 상한가, 녹십자 MS 상한가, 한일사료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25.3%. 누구나가 한 번쯤 꿈꾸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런 종목군들, 상한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 굉장히 부럽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이런 상승률. 지금 뭐 여행이 좀 재개가 되고 국가별로 또 풀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이라든가 또 하나투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이런 수익률들이 변동률들이 나오는 겁니다. 파라다이스도 또 움직여줬고 거기에 목요일 날 OCI 18%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가 버렸죠. 1조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으악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262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세요? 5월 13일 날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HLB가 상한가 들어갑니다. 5월 13일 날.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아이, 그래도 나는 요즘에 뭐 가벼운 종목 소형주, 중형주급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를 꼭 놓고 보십시오. 어떤 거요? 거래대금을 놓고 보십시오. 채널 돌리시면은 나오는 게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뭐 상승 종목 어쩌고 저쩌고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가총액이 한일사료가 시가총액이 4천억 분이 안 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장중에 찍어. 팜스토리도 툭 건들면 상한가 가죠. 그잖아요. 그런 거래 대금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더. 바닥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자료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 나눠드릴 겁니다. 바닥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상위 22종목 그 안에 들어오려면 1,300억 이상 거래가 터져야 돼요. 최근 들어서는 뭐 1,000억만 넘겨도 거래대금 상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위 안에. 근데 1,300억 정도. 그리고 윤정두가 기준 잡아드린 거는 그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올해 5월부터는 1,500억을 잡아드렸어요. 예전에는 1,000억. 그러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는 2,000억. 그래야만 20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1,500억 정도면 20위 안에 또 10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그래서 그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좀 피해가자. 결론적으로 그 설정 범위에서 나오는 종목이 한일사료예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그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25% 장중에 상한가 그래서 설정을 했느냐? 그게 아니죠. 2,300개 종목에서요. 한일사료가 거래대금이 2위예요. 2위. 시가총액은 4,000억이 안 돼요. 올라와서 3,900억인데 그러면 2위짜리 종목이 저 밑에 놓여져 있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2위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 변동성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때 전화 상담 받아보면은 이럴 때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갔다가 거래량이 둔화돼서 미끄러지는데도 나오지를 못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상으로는 한일사료가 저평가가 아닙니다. 근데 움직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런 이슈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일 때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대금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시가총액도 봐야 되고 또 거래대금이 얼마 장중에 형성된지도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뭔데요? 하루에 거래대금 1,500억이 터져야 된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시간별로. 장 끝나고 거래대금이 설정되면 뭐합니까? 시간별로의 거래대금이 설정돼야 된다. 그리고요. 변동성의 기준의 개장초의 흐름.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지금 뭐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시간은 짧은데 자료는 많고 설명은 더디고 결론적으로 일요일 날 21시에 야간 교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는 장중 내내 이런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10분봉 기준의 흐름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10분봉 기준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전의 흐름에 거래량이 실렸느냐, 개장초 상황에 거래량이 실렸느냐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줄을 이렇게 쭉 거드렸는데요. 맨 하단에 놓여져 있는 이 거래량 자체가 4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사료가 1,500억의 거래대금이 되려면 1,500만 주의 거래가 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 이상 훌쩍 거래가 터졌죠. 4천만 주, 5천만 주 이렇게. 그러니까 1,5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10시 전까지 30%. 450만 주. 그 거래량을 넘겼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 그런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이 설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글쎄요. 지금 당장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요. 결론은 여러분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요?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자료 부분들, 캔들 도서 자료 부분들 요거 선착순 100분께 이 자료와 함께 도서 한 권,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 그리고 동영상, USB 모두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 교육 자료, 그리고 도서 한 권 통째로, 그리고 15시간짜리 USB. 어떻게 해요? 지금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께 고르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구조대 윤정두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